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박종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신혼부부 집 구하기로 정해봤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난생 처음 집을 계약해 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사실 일반인들도 대동소이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전세 계약을 평생에 이렇게 많이 해보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옛날에 다 알고 있었던 거라도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적용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수준은 신혼부부 수준에 맞게 자세하고 상세하고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엄청나게 다녀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 집은 뭐 안 하든지 고쳐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집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줬는데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지, 혹시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갈 염려가 없는 건지, 집주인은 누구인 건지,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확실히 이 집의 주인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양쪽에 나눠주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보증금은 얼마고 기간은 얼마고 특약사항은 어떤 거에 들어가고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계약 내용에서 실수를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듣고 내가 원했던 계약 조건이면 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계약금을 지급을 할 때 이 계약금을 누구한테 주느냐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줘야 되는 건지,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건지, 계약에 나온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이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중개사가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불안이 엄습해 올 겁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돈을 넘길 때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돈은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한테 전해져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소유자의 부인이 나왔다든지 소유자의 아들이 나왔다든지 소유자의 부모가 나와서 아무 이상 없다,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의 소유자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나온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소유자였는지, 그 다음에 내가 계약하는 집 주소가 지금 보고 왔는데 정확히 계약서에 있는 집의 주소가 과연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하고 법적으로 똑같은 건지, 이런 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주택에도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라는 일명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 건물은 기아집인지 철근인지 몇 층짜리인지, 내가 들어갈 집이 몇 동 몇 호인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러 나갈 때 계약서에 나온 주소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가 정확히 어떤 건지. 내가 사실 그 집을 방문해서, 얻을 집을 방문해가지고 현관문에 501호라고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나는 501호로 알고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401호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나홀로 5층짜리 아파트인 경우에는 4층이 싫다고 해가지고 401호가 될 4층을 501호로 현관문에 표기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 1층도 그냥 1층으로 표기해 놓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주소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보증금을 낸 집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 그 집이 경매가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할 때 반드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주소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육안으로 501호로 보고 왔다 해서 501호가 맞는지는 등기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인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요, 표제부가 위에 표제부가 하나 있고 표제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표제부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가 뭐냐 하면 이 표제부는 그 건물에 대한 표시를 설명해 놓은 게 표제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주소지가 어떻고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었고 몇 층짜리 아파트고 이런 거고 그리고 전유 부분에 내가 들어갈 집은 몇 평이며 이런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 먼저 나온 표제부는 내가 들어갈 동, 내가 101동에 들어가면 101동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101동에 대해서 몇 층, 101동은 몇 층까지 있고 평수들은 몇 평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이라 해서 내가 들어갈 집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제부에 대해서 설명이 철근 콘크리트에 있고 몇 통 몇 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서에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돼 있어야 이걸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내가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지 주소하고 다른 주소지를 써서 아무리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주소지가 정확히 등기부에 나온 거랑 내 계약서에 있는 거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 계약금이 이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부의 두 번째 장에 보시면요, 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구라는 소유자를 표시한 거고, 을구에는 이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권리관계가 표시되는데요. 갑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갑구란에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자 갑구에 써 있는 소유자 누구누구 앞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남편이 출장을 가서 부인이 대신 계약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임장을 갖고 오지요. 하지만 이 위임장도 부인은 인감증명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위임장을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부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인 남편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보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통장의 소유자, 통장 소유자 명하고 등급의 이름이 같다면 거의 틀릴 염려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위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계약금을 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내 보증금이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경매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이 을구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을구를 보시면은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돈을 빌려줬다든지 이 집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을구에 다 표기가 됩니다. 전세권이라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됐다든지 아니면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든지 모든 게 을구에 표기가 됩니다. 지금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표제부는 그 건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주소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거고요. 갑구는 소유자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겁니다. 갑구에 소유자란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이런 게 있으면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갑구 라인에 소유자 이름 말고 다른 무슨 문구가 써 있다면 그거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미리 법원에서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런 집을 계약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갑구에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집은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을구에도 예를 들어서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든지 지상권이 있다든지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공인중개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을구에는 표기가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20억짜리인데 대출을 1억 받았는데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분석은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무슨 문구가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반드시 확인해서 괜찮은 집이라는 확답을 듣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을 계약할 때 이제 등기부 보는 법을 배웠는데요.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인 단독주택은 좀 복잡합니다. 단독주택의 등기부에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있고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남편 명이고 건물은 부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토지는 아버지 건데 건물은 아들 명의로 얼마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남의 토지에 집을 져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볼 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등기부를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 두 장을 띄워가지고 두 장 다 여기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또 토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요 모든 걸 확인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표제부에 있는 건물의 주소를 확인하고 갑구에 있는 소유자를 확인하고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없으면 소유자만 있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을구에 뭐 이렇게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이제 잔금 날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할 때는 건물이 깨끗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잔금 주는 날까지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고 안 갚으면 경매가 들어올 때 나보다 잔금률보다 근저당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서 내 보증금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내가 입주하는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잔금 치를 때까지 대출을 못 받게 막아놓는 거죠. 대출뿐이 아니고 전세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등기부까지 잘 보고 특약을 또 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서 반드시 하나 더 넣어줄 게 있습니다. 내가 계약할 때 집을 봤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잔금까지 2달에 잔금 치를 때 이사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전부 망가져 있습니다. 이사가는 사람이 이삿짐 나다가 전부 깨트려 놓을 수도 있고 문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을 본 계약 시점에서 본 현 상태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부족합니다. 제가 입주하고 일주일 이내로 물리적 하자가 발견되면 내가 들어가서 고장낸 거 이외에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계약할 때 처음엔 집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세입자가 이사하고 나서 농지에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별의별 하자가 다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남의 집에 살림을 살고 있는데 수도꼭지 다 틀어볼 수도 없고 화장실 물 내리기도 해볼 수도 없습니다. 갔더니 수도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 있다든지 이런 거는 꼭 수리해달라는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내 보증금이 그 날 순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사해놓고 무심히 지나다가 그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나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불과 동시에 이삿짐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약에서 내가 입주한 다음 날까지 등기부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내가 이사한 다음날 0시부터 나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기일까지 등기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또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한 날짜와 잔금일자가 2달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들어왔는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입주를 끝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중개사한테 등기부를 껴달라고 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를 확인해서 잔금까지 지불고 입주를 하는 걸 마쳤는데요. 오늘도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건지, 물마짜리에 근저당권이 얼마 정도 들어야 안전한 건지, 집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